김민재의 월드컵 컨디션을 위해서는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해졌다. 왜? 안녕하세요, 볼리 통기자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 5일 새벽 열리는 아약스와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 프리뷰입니다. 자, 먼저 나폴리의 일정 그리고 김민재의 개인 컨디션에 있어서 이번 아약스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일정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는 보통 같은 팀과 3, 4차전을 연달아 치르죠. 이번 나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에 아약스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에 세리에아 크레모네세전이 있어요. 그리고 13일에 다시 아약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2주일에 걸쳐서 두 번의 주중 경기를 연달아 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두 경기 한다 그러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사이에 있는 크레모네세는 세리에아 강등권에 있는 약체예요. 그래서 이 경기에 힘을 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폴리의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아약스와의 두 경기에 전력을 집중할 겁니다. 자, 이 2연전 왜 중요할까요? 물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 있어서 나폴리는 단순 조별리그 통과뿐 아니라 일정상의 휴식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나폴리는 리버풀, 레인저스를 차례로 잡으면서 조 1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리버풀을 잡은 경기가 이제 김민재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이라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 보여준 바 있죠. 그래서 리버풀과 아약스가 각각 1승 1패로 나폴리보다 뒤에 있고요. 레인저스는 이전 전패입니다. 여기서 나폴리가 2승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폴리는 아약스를 2번 잡으면서 4승이 될 거고요. 아약스는 1승 3패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약스를 완전히 제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리버풀과 레인저스의 전적이 어떻게 되든 두 팀 중 최소한 하나는 확실하게 또 제칠 수가 있습니다. 리버풀이 2승을 하든 레인저스가 2승을 하든 1승 1패를 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폴리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조 2위 이상이 확정되면서 나폴리가 2승을 하면 자력으로 16강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리버풀이 요즘에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고 레인저스와 한 1승 1패 정도 하거나 2무 이렇게 한다면 그 순간에 나폴리가 조 1위를 4경기 만에 확정할 수도 있고요. 사실상 확정에 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폴리는 남은 5차전, 6차전에서 힘을 쫙 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김민재에게 최소 2경기 중에서 1경기 정도는 휴식을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나폴리 일정이 월드컵 직전까지 7경기 연속 주 2회 경기예요.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두 경기 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을 보시죠. 10월 말에 한 번 이제 주중 경기가 없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빼고는 주중 경기가 계속 있습니다. 한국 시간 10월 24일 로마 원정부터 시작해서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에아 주중 경기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7경기를 한 3주 만에 쫙 치르게 돼요. 그리고 11월 12일에 월드컵 전 마지막 경기를 하고요. 아마도 이제 14일 경에 대표팀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경기 중에서 최대한 2경기나 진짜 많으면 3경기? 이 정도를 빠질 수 있다면 김민재의 월드컵 컨디션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약스를 상대로 챔스 2승을 거둔다는 건 다른 시즌과 달리 월드컵에 직결이 되는 거예요. 월드컵 준비를 위한 컨디션 조율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김민재 선수 현재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소속팀인 나폴리의 10경기 중에서 9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한국에 와서 A매치도 2경기 다 뛰었어요. 풀타임이었죠. 원래는 김민재 선수는 피곤해도 티가 안 나는 편이었어요. 페네르바체 있을 때도 정말 피곤한 경기 많았지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기력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김민재 그냥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취재를 해보면 그날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선수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폴리로 돌아가자마자 그러니까 A매치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뛴 토리노전은 딱 봐도 지친 티가 정말 역력하더라고요. 리그에서 상대적 약체를 만났을 때도 스팔리티 감독이 쉬게 해주겠지만 베스트는 챔피언스리가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에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 통과를 하면 월드컵에 좋은 컨디션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상대팀 전력을 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상대할 아약스 어떤 팀일까요? 익숙한 팀이죠. 네덜란드 전통 강호. 나아가 축구 역사를 봐도 손에 꼽힐 만한 족적을 남긴 팀입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좀 주춤했어요. 12시즌에 걸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실패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18-19 시즌에 모처럼 토너먼트에 오르더니 그대로 4강까지 가면서 한번 돌풍을 일으킨 바 있죠.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 올해 초죠. 지난 시즌에도 16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4강 당시에는 토트넘과 맞붙었던 것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죠. 그리고 이 4강과 16강 모두 요즘의 성공을 이끈 에릭 테너 감독이었고, 이 감독이 맨유로 가면서 또 아약스의 성과가 다시 한번 조명된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시즌은 테너 감독이 맨유로 가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안토니를 데려갔어요. 그 밖에도 그라벤베르흐는 바이에른으로, 세바스티앙 알렌은 도르트문트로, 그 뒤에 좀 몸이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탈리아 피코는 리옹으로, 페르 슈루스는 토리노로, 오나나는 인테르로, 정말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떠나면서 팀이 뒤집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 아약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자국 리그에서는 괜찮습니다. 네덜란드 LSBG에서는 알크마르에 이은 2위입니다. 6승 1무 1패. 그 골득실은 1위예요. 골득실이 플러스 17. 역시나 가끔 발목을 잡힌 경기가 있어서 1위는 아니고 2위지만 공수 양면에서 가장 강력한 네덜란드 팀, 최고 득점, 최저 실점을 밥 먹듯이 한 팀이라는 걸 이번 시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앞선 두 경기로는 좀 얘기 미묘한데요. 최악체 레인저스를 홈에서 4대0으로 쉽게 잡은 건, 이건 사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강팀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2차전 리버풀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하면서 아직까지는 강양 약강의 그런 모습입니다. 리버풀전에서는 점수는 한 골 차였지만 슛 횟수를 보면 무려 24대3이었어요. 완전 밀리는 경기였거든요.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 아약스가 원정을 가든 어떻게 하든 경기력은 괜찮은 팀이라는 게 어떤 전통적인 컬러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리버풀전은 상당히 좀 팀 컬러에도 맞지 않는, 국제 경쟁력이 좀 부족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재가 막아야 할 상대 3톱 중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될지 한 명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간 반가운 이름이 있다면 역시 스티븐 베르흐베인이죠.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후보 선수였던 이 베르흐베인. 토트넘에서는 경기 거의 못 뛸 그런 시기가 길었지만 그때도 A매치만 가면 네덜란드 대표팀에선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약스가 과감하게 무려 3,125만 유로나 들여서 데리고 왔어요. 이게 네덜란드 리그 역사상 최고 이적료입니다. 팀도 아니고 리그 역사상. 요즘 아약스가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 빅리그를 거친 선수들을 오히려 비싸게 역수입하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약스를 보면 스테켈렌부르흐, 블린트, 클라센, 타디치, 오캄포스, 그릴리치, 빅리그를 겪어본 선수가 정말 많습니다. 이 베르베이는 이런 최근의 흐름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산 선수라서 이 선수가 망하면 팀 자체가 큰일 날 수가 있었어요. 3천만 유로 넘는 돈이 증발해버리면 아약스 정도의 살림의 사례가 있는 팀에서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활약상 일단 수치로 보면요. 리그 6골, 챔스 1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입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는 아약스 유스에서 라이벌 PSV 에인토벤 유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프로 데뷔했던 선수인데, 재밌게도 프로에서는 오히려 PSV에서 토트넘 거쳐서 아약스로 돌아오는 반대의 행보를 밟았습니다. 자, 이 선수는 최근으로 올수록 네덜란드 대표팀의 폼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A매치 통산 24경기 7골인데 그중 5골을 올해 넣었어요. 올해 3월에 3골을 몰아치면서 아약스가 영입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6월에도 1골, 이번 9월 소집 때도 1골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이 네이션스 리그에서 벨기에를 제치고 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뛸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선수예요. 토트넘의 그 쩌리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토트넘 때처럼 가장 선호하는 위치는 왼쪽 측면입니다. 사실은 좀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선수가 못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손흥민의 그늘에 가려서 자리를 내주고 오른쪽에서 뛰느라 실력이 안 나온 측면이 좀 있었죠. 왜냐면 교체로 많이 뛰었는데 특히나 경기 막판에 골이 필요할 때 많이 들어갔는데, 골이 필요할 때면 케인, 손흥민을 안 빼니까 이 둘을 두고 베르베인을 오른쪽 윙어로 넣는 경우들이 많았죠. 아니면 심지어 선발 나올 때도 오른쪽이었던 걸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헌신적인 면이 있는 선수라서 오른쪽에서도 할 건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위치, 공격 파괴력이 나오는 위치는 원래 왼쪽인데 그걸 손흥민한테 양보하고 있느라 좀 실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막난 선수는 못된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하지만 아약스 돌아가서는 역시 왼쪽을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경쟁 상대를 벗어나서 왼쪽에서 마음껏 활개치는 이 베르흐베인, 이번 경기 얼마나 잘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 특유의 골 세레머니가 나올지도 역시 궁금하고요. 자, 김민재와 가장 자주 부딪힐 선수, 당연히 상대 스트라이커겠죠? 그렇다면 아약스의 최전방을 맡는 선수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게도 전문 공격수가 아닙니다.
모하메드 쿠두스라는 원래 미드필더인 선수예요. 흔히 말하는 가짜 9번 전략을 요즘 애용하고 있는 게 아약스입니다. 쿠두스는 현재 리그 4골, 챔피언스리그 2골 1도움을 기록 중이고요. 특히 챔스에서 전경기 득점, 뭐 그래봤자 2경기이긴 하지만 전경기 득점 중인 유일한 아약스 선수입니다. 전경기라는 게 이제 리버풀전 골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난 시즌에는 부상에 시달리는 유망주로서 리그 1골 1도움을 기록했어요. 딱히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정체가 되는 게 아닌가, 성장할 때를 놓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시즌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 사실 에버턴이 영입을 시도하면서 나가냐 마느냐 좀 밀당이 있었고 좀 위기도 있었는데 결국엔 잔류하게 되고 또 팀 사정상 알레, 안토니 이런 공격수들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최전방이 비었어요. 그래서 기존 공격수가 아닌 쿠두스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봤는데 이게 거의 대박이 났어요. 게다가 본인도 아직은 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상태예요. 이 선수는 뭐 몸으로 비비면서 공격하는 그런 좀 몸을 쓰고 정통 스트라이커의 플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라기보다는 가짜 9번답게 후방부터 공을 끌고 올라갈 수 있고 드리블로 수비를 파괴하고 중거리 슛, 뭐 스루 패스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어찌 보면 스타일상으로는 김민재가 맞기 가장 껄끄러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센터백 입장에서는 상대 가짜 9번을 쓰니까 쿠두스가 후방으로 내려갈 때 센터백이 이제 대인마크 한다고 끌려 나가면 센터백의 자리가 비죠. 그리고 안 끌려 나가면 쿠두스가 쭉 후방부터 공을 잡은 다음에 속도를 붙여서 드리블을 해오면 맞기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김민재의 스피드나 힘보다도 지능이 정말 크게 필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상으로는 언제나처럼 아미르 라흐마니가 좀 더 이제 후방에서 머물러 있고 상대 공격수가 이제 마음껏 막 돌아다닐 때 데인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건 김민재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두스와 김민재의 대결 많이 볼 것이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거, 쿠두스가 가나 대표라는 것입니다. 가나, 한국의 월드컵 상대국 선수라는 거죠. 이 가나 대표팀에서는 최전방보다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 원래 자리에서 뛰고 있고요. 최근 가나계 스페인인 공격수인 이냐키 윌리엄스가 가나 대표팀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나에서는 가짜 9번으로 올라갈 일은 별로 없고 여전히 월드컵 때도 이 선에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루과이의 누네스, 포르투갈의 조타 이 두 선수를 리버풀 소속으로 만났고요. 이어서 가나의 쿠두스까지 상대팀 공격수, 월드컵 상대팀 공격수들을 죄다 만나보는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월드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래서 큰 물에서 노는 게 좋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민재 선수의 건강, 피로 회복, 좋은 활약 세 가지를 다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볼리였습니다.